안녕하십니까, 조용관입니다. 개헌은 나의 큰 목표이며 신념이다. 아베의 집권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며 총선에서 크게 승리했죠. 아베는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경화 의지를 다졌고 4년 임기 동안 확실한 우군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입니다. 막내 지만이는 가족의 보물이었다. 자서전에서 밝힌 대통령의 박 회장에 대한 마음인데요. 그런 그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며 대통령 가족으로서의 아픈 역사를 또 남겼습니다. 급기야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난고를 헤쳐갈 수 있는 비법은 결국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남은 집권 3년의 부담을 걷어내는 일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지만 씨 검찰에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리고 정윤회 씨 출석 때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는 오후 2시 반쯤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회색 제네시스를 타고 온 지만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가서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권력 암투설과 정윤회 씨의 박지만 씨 미행설 등을 취재진들이 직접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많이 하던 모습과는 다소 대조적이었습니다. 네, 박지만 씨는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지만 씨에게 세계일보 기자에게서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게 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올 초 시사저널이 보도한 정윤회 씨의 박지만 씨 미행설의 진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 작성과 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의 실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국면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이영작 교수, 신동중 박사 그리고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조금, 네. 박지만 씨, 영상이 준비됐나요? 네. 네. 자, 박지만 씨 오늘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정윤회 씨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조 차장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벌써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윤회 씨가 지난주에 소환 조사됐을 때는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1층 로비에 나가서 정윤회 씨를 이렇게 인도하는 네.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네. 또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았고 또 네. 일반인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네. 그래서 실세 대접을 한 것 아니냐. 네. 이런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하더라도 검찰 소환을 할 때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네. 비공개로 네. 소환을 하고 나서 비공개 소환한 뒤에 알려졌죠. 네.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돌려갈 때에서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지만 씨 검찰 출두하는 장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봤을지 안 봤을지도 참 궁금한데 안 보시는 게 낫겠지. 예. 아무튼 무슨 범죄 혐의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박지만 네. 씨 경우는 이제 미행설. 자, 지금 박지만 정윤회 씨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시드니에 IS로 추정이 되는 테러단체가 인질 20명인지 40명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한국인 여대생 한 명이 그 인질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조금 전에 기적적으로 아마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시드니 현지 영상을 보면서 잠시 이야기를 관련 얘기를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조 차장, 지금 오전 9시경부터 지금 현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시드니는 뭐 지금 우리 한국하고 시간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드니의 한 카페에서 무장단체 이름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무장단체 이름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인질극 상황에서 한국 교민을 포함해서 5명이 탈출했다. 네.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국 교민 여대생이 포함돼서 5명이 어쨌든 1차적으로 인질 현장에서 탈출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현장 탈출하는 장면도 영상이 아마 CNN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이네요. 그 학생이 현재 여대생인 것 같은데요. 여대생이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인질 현장에 gat혀 있다가 일단 그 학생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IS인지 뭔지 이렇게 나오는데 IS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IS는 이슬람 국가라는 이슬람 국가. 그 이슬람 테러 단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최근에 지금 이슬람 국가가 심지어 참수까지 하는 영상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호주에도 이슬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이슬람인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독교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 호주란 나라가 인도네시아에 가깝고 지금 네, 그러니까 거의 이슬람이 상당히 몇십만 명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호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IS에 CDI에 가서 IS에 합류해서 전쟁하다가 지금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호주인 중에서요? 그럼요. 호주 젊은 청년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한 100여 명가량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구라파에는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 걔네들 거기 갔다 활동하다 돌아오는 애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호주에는 이슬람이 상당히 있고 네. 상당한 이슬람 청년들이 IS에 합류해 있고 네. 또 호주는 미국과 같이 IS를 공격하고 있고 네. 그런 말하자면 IS 호주는 전쟁 상태이고 그렇게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런 인질극이 IS가 벌리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겠죠. 지금 현재 거기 이렇게 나오는 이런 플랑카든지 깃발인지 그런 것도 네. 이슬람에 관련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고요. 네. 예. 그러니까 걔네 IS 단체든 저쪽 계통엔 다 코란의 맨 앞장에다가 라일라호일랄라호거든요. 알라 이외에는 위대한 신은 없다. 알라가 유일한 위대한 신이다. 네. 없으면 위대한 알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줘 보시죠. 라일라호일랄라. 발음이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 예. without Allah. 이런 뜻이. without Allah. 알라 예. 빼고는 없다 이런 건데. 알라 이외에는 쟤네는 전부 세상에 카드가 신이 다 없다. 그래. 다 그거예요 전부. 네. 근데 지금 이 종교 전쟁 이게 수천 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도 다 나오지만. 네. 근데 우리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진짜 잘 돼 있는 나라. 기독교, 불교, 이슬람 싸우지도 않고 네. 유교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우리나라가 성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 통일교도 말이야. 성지가 평양인데 요번 사건에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세계일보가 되시고요. 네. 이상하니까 난 좀 걱정이 되는데 조국 통일되면은 성지가 우리나라도 예루살렘 같은 게 평양 있지. 네. 네? 또 딴 데는 없습니까? 하여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단한 동방의 예루살렘. 네. 타고르 시인도 얘기했잖아요. 타오르는 동방의 불꽃이요. 네. 한국이 떠오르는 날 세계가 다시 융합 발전, 네. 통합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우리 자부심 가집시다. 박 대통령 통일되면 한 2, 3년에 통일될 것 같아요. 예. 네, 현장에서 저희들이
우리 저 교포 학생이 현장 인질로 잡혔던 장소에서 탈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다시 저희들 주제로 다시 돌아왔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뭐 현장도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께서는 어떤 심경으로 동생 박지만 회장의 검찰 출두 모습을 봤을까요? 글쎄요, 그걸 뭐 정말 가슴이 아프겠죠. 자기 네.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리고 자기가 정말 대통령 되고 나서 무섭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무섭게 다뤘는데 결국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뭐 박지만 씨나 사실 여기 연루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뇌물을 먹었다라든지 네. 또는 뭐 부정부패에 관련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사람들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뭐 돈이 와갔다라든지 뭐 했다면은 네. 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 그랬다는 정황은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온 아니고요. 그런 네. 정황이 없기 때문에 네. 다행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이 사건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뭐 정윤회 씨도 그렇고 박지만 씨도 그렇고 뭘 했다는 실체가 없어요. 다 네. 설이지. 설만 꼬리를 물고 다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뭐 아주 이 가운데 그냥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문제가 있다. 네. 면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사람이 와서 주물려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저 사람이 주려면 저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네. 또 뭐 박지만 또 정윤회가 무슨 파워 스트러글을 했다. 그것도 또 생각하기 권력 투쟁을 했는지. 네, 그런 것도 뭐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령 대 유령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자, 조 차장. 네. 대통령이 오늘 확대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뭐 기침도 하고 목도 좀 잠기고 그랬다고 하던데, 네. 심신이 편치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대통령이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소에 감정 내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남동생인 박지만 씨에게는 굉장히 애틋한 감정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요. 네. 가령 그 2007년에 발간된 자서전이 있습니다. 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막내 지만이는 가족의 보물이었다. 네. 지만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영리했다. 네. 같이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청와대 생활에 커다란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존재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역대 대통령이 하도 그 친인척 비리에 네. 그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박지만 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했고요. 네. 오늘 그 특이 사항 중에 하나가 박지만 회장은 분명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참고인 자격 조사로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했고. 되는데요. 네. 본인이 원한다면 사실은 출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참고인 같은 있고.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하더라도 네.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은데 네. 바로 이제 그 법무부가 박지만 씨가 그 해외여행을 예정하고 있었다. 네. 이런 이유로 출국 금지까지 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하라. 네. 이런 어떤 당부와 함께 그 출국 금지를 그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출국 금지까지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나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번 그 박지만 씨가 그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그 연관성이 도는 이 7인 모임, 네. 이 7인 모임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네. 그리고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문건 100여 장을 네. 회수해서 5월 말에 박지만 회장한테 건네줬다고 했거든요. 네. 이때 박지만 회장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참고인 신분으로 그 요청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 어떤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국 금지까지 했다는 것 자체, 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 박사님. 지금 박지만 회장은
피보다 진한 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걸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는 그걸 명분의 증거로 봐요. 명분의 증거. 아니, 명군. 뛰어난 군주. 네. 아니, 뛰어나지 못하면은 다 피부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신이 항우 옆에서 도망가가지고 쇼안전 때, 왜? 뭐라 그럽니까? 항우라는 사람은 정은 많고 이런데 맨날 지네 피부치만 써먹는다는 거야. 능력 있는 거 따지지 않고. 그래서 유방한테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하가 뒤집어진다고. 그렇죠. 피부치만 쓰면 그 나라 망하게 됐어요. 네. 홍삼 트리오, 김현철이 소통령, 나라 다 먹었지. SD, 봉화대군, 나라 다 거덜냈잖아요. 요번 저것도 그쪽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난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 요번에 간 거는 잘하신 거야. 잘한 거고, 지난번에 오토바이 미행 사건, 이거 본인이 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필서 이게 다 뜯어보면 나온다고, 누가 그 배우 세력인지. 정윤 씨가 안 한다는 게 나는 심증적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했으면 안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저거 지금 요새 나오는 게 지금 최경훈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문건의 이 시리즈가 쭉 그 배우 세력이 난 아주 존재한다고 보는데 조홍천 이 사람이 말 바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박경정 아니 기자하고 밥 먹고 하는데 왜 최경훈을 집어넣어가지고 돈은 지가 줘? 그거 녹음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36 코미디 소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해당된 언론사 조선일보, 세계일보 당연히 저 얘기하고 조선일보 조모 기자 가서 하면 누가 문건 줬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 회장도 이번에 가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 아는데 당시 조사 했을 때 잡았던 그 사람 오토바이 미행한 사람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필적 대조하면 다 나올 텐데. 아마 박지만 회장이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참고 자료는 들고 가서 아마 제출도 하고 설명도 해야죠. 할 텐데 아까 뭐 조모 기자는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세계일보 기자고. 조선일보 김모 기자는 누구예요? 난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일단은 유서에 나왔잖아 유서에. 유서에 조선일보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명명백백 얘기하지. 조선일보가 어제 뭐 해명을 한 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두했을 때 엄청난 불장난을 한 사람, 그리고 그 배후,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박지만 회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이 발언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박지만 회장이 이 정윤회 씨 파동과 관련해서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 이러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윤회 씨를 감싸고 있는 거냐, 이런 어떤 그 속내를 내비쳤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박지만 씨의 둘째 누나인 박근영 씨가 TV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무슨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남매 간에 얘기하면서, 남매 간에 얘기하다 보면 뭐 아버지도 욕하고, 엄마도 욕하고, 동생도 욕하고, 모든 사람 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지만 씨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말 피보다 진한 물이 있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했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자기네들, 불만을,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자기네 가족끼리 한 얘기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박근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 뭐, 생각해보니까 나는 찬밥되고 그동안 정말 고생만 했는데 우린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게 무슨 뭐 정윤회 씨를 상대했다 대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얘기일 거예요. 자,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는 둘이 알고 지낸 것도 횟수로 치면 한 17, 1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달성에 처음 출마할 때 그때 이제 정윤회 씨가 합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사람 뭐 최근에 뭐 시사저널 보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전의 관계는 좀 알려지지 않은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려진 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1979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이 최태민 목사를 멘토로 삼았는데요. 이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의 남편이 바로 정윤회 씨입니다. 그래서 이 최태민 목사를 멘토로 삼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사위인 정윤회 씨와의 관계도 그때부터 돈독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그 박 회장은 이런 관계가 불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네. 누나를 최 목사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네. 내용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환점이 된 거는 이제 2004년입니다. 네. 2004년은 중요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서 야당 대표가 되는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정치권에 입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데 네. 이때만 해도 다시 박지만 씨는 정윤회 씨와 좀 많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 데뷔한 누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함께 골프도 쳤고 네. 우리 사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이런 말도 주변에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2004년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로서 어떤 수장이 되고 네. 또 한 가지 박지만 씨가 결혼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2004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둘 다 2004년인데요. 예. 이때 이 정윤회 씨와의 어떤 전세가 좀 바뀌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권에서 나오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정윤회 씨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 지내에서 공식적으로는 물러나게 되고 네. 2012년 대선 때는 친인척 네. 어떤 의혹을 강화하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박지만 씨에 대한 어떤 경계가 굉장히 강화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박지만 씨에 대해서도 훨씬 엄격해졌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팩트를 네.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데요. 네, 네. 2007년 당시에 네. 이명박 당시 후보죠. 네. 박근혜 후보. 네. 엄청났어요. 여야 싸우는 건 저리 가였다고. 정말 옆에서 보면은 이전 측으로 방불할 정도로 네, 예. 아주 인신공격이 아주 심날했는데. 네, 본선보다 그렇죠. 더 센. 그래가지고 그때 이 최태민 씨 또 정윤혜 씨 해가지고 MB 측에서 엄청나게 물고 늘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아무리 비서실장 뭐 유능하다 할지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의 꿈이 아버지의 유업을 잇겠다 이건데 네. 정윤희 씨 때문에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자른 겁니다. 전 분명히 그건 뭐 박 대통령의 말을 믿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경우도 자기 피부치 사람 그러겠죠. 모든 사람 인지상정인데. 네. 예, 예. 그러나 결혼 전으로 서양희 씨 있잖아요. 박근혜 네. 씨. 그러니까 옳게죠. 만사 올통이라는 얘기가 그 당시 많이 돌아다녔다니까요. 만사 네. 형통처럼. 네. 서양 씨가 아주 고대 나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명했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개인적- 법조계 네. 때도. 뭐 네. 그래가지고 야심도 많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 청와대에서 문건 난 것중 상당 부분이 세계일보 또 그거 가져가 준 게 박근혜 박지만 만사 건네준 게 바로 내용이- 서양이 문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이 변호사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같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오지 마라. 네. 여기 청와대 오는 걸로 말이 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네. 구설수에 들어간다. 네. 그 딱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일요일 날 나가서 말씀하신 게 네. 없다. 없다. 정윤회도 없다. 잃어버릴 실자야.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 만난다. 내 동생도 못 온다. 네. 그리고 뭐 있을 턱이 없죠. 그리고 두 사람 다 돈 먹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돈들이 많더라고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왕에 저건 네. 저거 하고 다르고 네. 요번 문건은요. 이건 언론이 다 붙었어요. 세계일보가 특종이라고 터뜨렸는데 하나도 팩트 체크 안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검찰에서 수사 발표 나오는 거 보도가 이렇다니까. 그렇다면은 네. 이거는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 언론이라니까. 진짜 세계일보는. 그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그거는 팩트를 체크 안 하면 그게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특정 언론에서 찌라시 언론, 이거는 뭐 저희 방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고요. 서양희 변호사에 대해서 혹은 박지만 씨 부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는 뭐랄까, 감정이랄까, 그걸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양희 변호사는 박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대를 잇게 해준 그런, 근데 뭐 그렇잖아요? 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변호사가 네. 지금 말하자면은 가족 대통령의 올케 아니에요. 네. 그 변호사는 정말 지금 활동을 한다면은 엄청난 구설에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네, 있어요. 네. 뭐 모든 이 중요한 그 사건에 전부 다 뭐
저 서양인 변호사를 집어넣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민형사를 다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서양인 변호사가 지금 일선에 나오는 걸 전혀 원하지 않고 네.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건 뭐 말도 못하게 구설수에 네. 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소설을 쓰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컬처예요. 이런 네. 게 있어요. 알아서 해주는 컬처가 있고요. 알아서 해주는 네. 문화가 있고. 네, 네. 또 이왕이면 다 홍치마라는 예, 게 예. 있고 네. 또 좋은 게 좋은 거야. 네,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쟤는 박지만하고 육사 동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돼야지.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쟤는 누가 와서 그러는데 박지만이 측근하고 친하대. 그럼 네. 거기 돼야지. 네. 이런 식으로 뭐 박지만 씨가 부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저절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소위 말해서 박지만 계가 많이 이제 자리를 차지했는데 네. 보니까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을 수 있어요. 지금 박지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건 뭐냐? 이렇게 되니까 난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몇 명 밀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지만 씨한테 너 측근한테 가가지고 내가 왜 밀려나냐? 네. 그 누가 장난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저런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작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네. 알아서 기는 문화. 네. 또 알아서 공격해주고 네. 그리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네. 이왕이면 다 엉치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은행 그 행장되는 과정에서도 보면요. 예. 그 은행장 이름 뭐죠? 그 사람이 알아서 물러났잖아요. 누가 가서 그랬겠죠. 야, 너 서강하고 붙는데 너 잘못 붙으면 너 골로 가. 너 이제 국민은행 이순호 전 행장. 이순호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순호 행장은 알아서 그만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경쟁자들 가운데서 행추위라는 게 있다면서 행장 추천위원회 거기서 네. 이왕이면 다 엉치 마. 네. 이왕이면 서강대학 출신이면 우리 임명해놓고 나서 우리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어. 네. 그런 그 적당히 하는 문화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정말 우리 네. 사회를 그래서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못하고 네. 또 철저하지 못한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건 유령 대 유령의 대결이지 어떤 실체가 있기 그래서 힘들다. 네, 그런 지난 얘기예요. 대선 때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는 혹은 대선 직전에 박지만 씨 부부 아예 청와대 못 오게 했죠. 못 오게 그래서, 했고 네. 또 아예 그냥 외국에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 차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서양희 변호사가 사법시험 41회인데요. 네. 이 사법시험 41회면 지금 평검사라든지 평판사를 하는 그런 연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서양희 변호사가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까 네. 법무법인도 만들었고 또 아무 제조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출신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2009년부터는 각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고문을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후광 효과 때문에 그런 직함을 맡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견제도 많이 들어갔고요. 2009년부터는 이 삼화저축은행의 고문을 맡게 되는데 네. 이 대선 한 해 전인 2011년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박지만 씨와 신삼길 씨의 관계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이 그 정치권에서 구설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다.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신뢰를 보여주면서도 어찌 보면 경고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번 제가 하나 저거 할 텐데 지금 자막으로 계속 서양희 씨 자막이 나가는데 지금 박지만 씨 입장은 지금 서양희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 활동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박지만 쪽의 입장입니다. 그걸 제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박지만 씨도 이게 그 이용당한 게 아니냐. 네. 지금 말이죠. 주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제일 지금 의심이 가는 게 기자를 만나고 또 하수인격으로 경찰을 이용하고 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의문 미스테리가 돼가지고 네, 청와대를 뭐 이제, 쓰는 네. 걸로 했는데 저도 그 유서 내용 보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 그랬지. 그게 네. 나는 그 저 조홍천 비서관을 얘기한 게 아닌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네. 정선이 없으니까 그렇게 쓴 게 아닌가. 그 얘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게 야심이 많은 사람의 그 사람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초대 국정원장 보좌관, 청와대 공직기소관. 아니 이렇게 요직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정권의 성격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이 야심이 많은 사람 아니냐? 문건을 갖다가 박경정 이용하고 박경정은 또 그 밑에 알겠습니다. 하수인격 이용해서 맨 밑에 사람이 억울하다 죽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닌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만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늘 자정무렵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내일쯤 되면 또 좀 이번 의혹과 관련돼서 좀 더 윤곽이 좀 더 선명하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으로 조사받던 최경희가 자살하면서 문건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진영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수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신동준 박사가 그 최경희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다가 가셨는데, 조 차장,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유서를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동료인 한일경에게 하면서 편지 쓴 내용인데,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신동준 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정비서관실이 조응천 비서관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가셨는데, 조 차장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미 4월에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 그 최모 경위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냐면 이 시중에 청와대 문건이 유포된 데에는 어떤 이 최경희가 문서를 복사해서 유포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유포의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이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 유서를 보게 되면 의미심장한 부분이 이 현재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어떤 유출을 진짜 했다. 이런 어떤 그 압박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파문이 크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대목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결국은 이제 민정비서관실이라고 했지 거기에 누군가 특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첫 번째 그것을 봤을 때는 마치 수사에 한경위가 자백을 한 경우에는 어떤 선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했는 반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의혹입니다. 물론 자살하는 과정에서 남긴 유서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겠지만 과연 이와 같은 것을 한경위로부터 직접 들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의혹인 것이지 실체가 밝혀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런 제의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부당한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사실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부인을 했을 때에 자백을 해라. 그렇다고 하면은 선처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완전히 부당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반드시 그것이 단정적으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사망하면서 썼는 유서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그 반대측에 있는 지금 한경위라든가 관련되는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또 커진다는 것은 결국 결론 없는 어떤 공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리 예단해서 이게 뭐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경희가 이제라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네.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네. 적이 없다라고도 했죠. 네. 이번에 최경희의 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최경희 스스로의 유서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본인은 아주 억울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이 문건 유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모든 이것이 수사의 초점이 본인에게 맞춰져 있다. 네. 또 자살의 경위를 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네. 근데 기각이 됐는데도 그 다음에 수사가 문건 유출해서 그 다음에는 7인 내로 넘어갔죠. 네. 그러면 7인 내로 수사하는 것을 최경희가 봤을 때에는 아 이것이 곧 나와 또 연관이 되면서 결국 영장이 재청구되고 이 모든 책임이 또 나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정말 이 경찰 조직에서 힘없는 일개 깃털일 뿐인데 네. 결국 이 조직 내에서 힘이 없다 보니 내가 모든 걸 덮어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유서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찰 분위기도 조금 흉흉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네, 사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라도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하면 왜 그 본인이 회사를 명예를 손상시킨다라고 생각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아마 본인이 어떤 진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럴 테고 지금 얘기했을 때는 아마 그 정보 이 분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일반인들은 거기 있지만 그것이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로 인해 가지고 네. 그것이 경찰청 정보 분실한 것이 알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예컨대 뭐 검찰과의 어떤 그 수사권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이 상당히 컸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참 이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자살을 할 정도 본인은 엄청난 그 심적 압박을 받았을 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 정말 근본적인 의미는 이게 좀 자살할 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압박이었는지 이게 참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그 진실이 좀 밝혀지길 바라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북 콘서트와 관련돼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네. 저희들이 대통령 발언을 좀 이렇게 영상 편집을 했는데 장기집을 하시는 것 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오늘 뭐 동생 검찰 출석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좀 심신이 편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신은미 씨 오늘 6시에 재조사를 받는 거죠? 어제 조사가 다 안 끝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제 자정이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밤샘 조사는 신은미 씨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재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신은미 씨는 어떤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네.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지만 네. 그 종북 콘서트라고 명명한 언론에 대해서 또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고소인 신분의 조사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2차 조사가 필요하다. 예, 아. 경찰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제 그 변호사랑 같이 나오던데 남편 그 정 씨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좀 지금 계속 모습을 미국에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네. 그 언론 인터뷰 등에는 응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함께 출두한 사람은 김종기 변호사라고 네. 그 선임된 변호사입니다. 네. 자, 제 변호사님. 네. 지금 보수단체들의 그 테러 고교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른바. 맞습니다. 지금 신은미 씨는 폭탄 테러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데, 네네. 이걸 또 뭐, 구국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 성금 모금도 하고 하는 그런 양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박 대통령이 그 비서관 회의에서 사회적 네. 갈등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구는 이른바 특히 그 보수단체에 있던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의사다, 무슨 열사다라고 하는 네. 반면에 그 반면에 누구는 결국은 폭탄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결국은 지금 그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우리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 본인이 했는 말이 결국
이와 같은 사회적 분란이 일으켰다는 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네. 결국 저는 그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표현을 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은미 씨도 지금 국가보안법의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 지금 보수단체에서는 열사라고 하지만 그분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네. 그것이 결국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도 저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지금 그런데 신은미 씨는 어제도 출석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한 20차례 토크 콘서트를 해왔다. 그리고 책에도 썼고 그 내용 강연 대학도 가서 강연도 했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종북 콘서트라고 이렇게 난리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까지 강연이나 뭐 네. 책을 냈는데 가만히 있다가 왜 종북 콘서트라고 명명된 그 콘서트를 가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네. 콘서트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네. 그 콘서트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수사의 범위는 지금은 최근의 발언만을 수사의 범위로 보지만 네. 이제 수사의 범위는 저는 점점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인지 여부는 이제까지 했던 다른 모든 언행들에 비추어서도 함께 연관돼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은미 씨는 지금 왜 이것만 문제냐고 하지만 그건 신은미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것만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네. 이것이 수사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그 종전에 냈던 보면은 제일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네, 책을 지금 냈는데 뭐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재미있는 것은 네. 최근에 밝혀졌다시피 이분이 원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제일 재미교포 아줌마 네. 또 북한에 가다 하는 책을 내려고 사실 기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토크 콘서트를 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책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네. 근데 지난번 종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혼자 콘서트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문제되게 된 것은 본인뿐만 아니고 종전에 어떤 그 북한의 임의로 가고 이른바 기획 출산이란 해서 의혹이 의혹이 제기됐던, 있어서 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까지 받았던 황선 씨란 사람과 네, 같이 어떤 콘서트를 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의 진술만 가지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네. 그것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에 그 자체로 전체로 봐서 하나의 어떤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왜 나만 그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방에 있었던 그 황선 씨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국회 현안 질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신은미 콘서트를 언급을 하면서 야당을 종북 숙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관련된 저 영상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새정치연합의 박모 의원님, 그분은 김정일 3주기를 맞아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고요? 잘했어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씨가 이석기, 신은미, 황선보다 더 잘못했다는 겁니까? 새정치연합이 싸워야 할 상대는 정윤회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짧게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한바탕 네. 난장판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김정일을 만났느냐. 네, 말을 좀 가려서 하고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문제가 됐을 때 즉각적으로 공식 대응이나 네.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 홍익표 의원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신은미 씨와 함께 공동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 좌절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의 대응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저 방송 모두에 우리 시드니 교포 학생
탈출 장면 모습을 예, 지금 영상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명 한 명씩 탈출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교포 학생 한 명을 포함해서 5명이 지금 탈출하는 그런 모습. 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네, 우리 교포 학생이 어느 학생인지는 저희들이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5명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명째가 나와서 저희들이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 하여튼 다행인데. 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블라인드 처리했기 때문에 얼굴은 볼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그 뛰는 모습이라든가 네. 옷 입고 있는 인상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구인지 아마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가족들은 저거를 보면서 적어도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안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지금 안에 몇 명이 더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사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네. 그 원인과 조치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나머지 분들도 다 구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윤관의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